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인데요. 내용은 좀 각색을 했고요. 집안의 먼 친척들인 의뢰인과 상대방들은 선조로부터 여러 필지 땅을 물려받았어요. 이제 이분들이 각 집안의 장자들이에요. 1980년경, 지금부터는 한참 전이죠. 경에 분할 합의를 했어요. 이 땅이 다 한 명의 땅이 아니라 선조가 우리 각 집안 장자들에게 물려준 땅이기 때문에 공유 지분을 나누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문제가 되게끔 문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합의서를 남겨뒀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의뢰인은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애매애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요.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지분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농지매매 증명이 없어가지고 임야에 대해서는 지분 이전 등기를 바로 넘겨왔는데 밭 이런 데에 대해서는 농지 증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때 없어가지고 가등기만 이제 맞춰 놓으신 거죠. 세월이 많이 흘렀죠. 한 30년 넘게 흘러서 의뢰인이 이제는 땅을 빨리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상대방 그리고 몇 분은 돌아가셨어요. 그 자녀들에게 지분 이전해달라. 우리가 예전에 지분 이전 받기로 했잖니. 그랬더니 상대방 그 자녀들은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언제 했지? 이런 식으로 나는 몰라요. 우리 아버지께서 예전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문서가 없어요.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들에 대해서 1980년에 분할 합의를 했습니다. 이걸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피고들은 몇 가지 반박을 했어요. 첫 번째, 이 사건 분할 합의는 문중 소유 토지에 대한 것이다. 적법한 처분 절차, 종중총회가 없어서 무효거나 원고에게 농지 매매 증명이 없기 때문에 분할 합의 자체가 무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중 소유 토지는 좀 이런 처분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워요. 종중송해, 무슨 성씨, 무슨 종회 소유 이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시골에 가시면 그런 땅들을 처분하려면 그 종회에서 종중총회를 해가지고 그 결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을 쉽게 팔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대표자 이렇게 명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함부로 이제 팔아가지고 뭐 횡령, 뭐 이렇게 형사 민사 사건들로 비화되기도 하죠. 그리고 분할 합의가 유효하다고 치더라도 이미 10년이 지났다. 그래서 원고의 등기 청구권은 시효가 지나서 소멸했다. 채권적 권리는 시효가 적용되죠. 10년이 지나서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고 피고의 주장을 이렇게 찬찬히 검토를 하고 다시 재반박을 했죠. 이 사건 토지는 그 문중 소유 토지가 아니다. 특정 선조의 땅이었는데 이거를 그 각각 그 집안 대표자, 장자들에게 그냥 넘기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래서 종중총회 결의는 필요 없다. 그리고 원고는 최근에 농지매매 증명을 갖췄다. 그러므로 분할 합의는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시효소멸 주장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과거 차임 상당을 지급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등기를 마치지는 못했지만 이 땅을 갖고 계신 분이 인삼밭으로 제3자에게 빌려줬어요. 그러면서 돈을 일부 받으셨거든요. 원고가 예전에 그냥 등기 명의인이 실제로 농사를 지을 때는 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 지분도 들어있는 땅을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참여를 받았다, 월세를 받았다, 이거는 나한테도 줘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실제로 돈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그 내역이 이제 거래은행 그 계좌에 있죠. 계좌 거래 내역에. 그걸 정말 잘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거 안 받으셨으면 시효 소멸로 이거 청구 기각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시효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반 채권 10년, 상사 채권 5년, 그다음에 5년짜리도 있고 뭐 3년짜리도 있어요. 시효가 가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차임 상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 땅이라는 걸 인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시효 이익의 포기이고 더 이상 우리 청구가 유효하다라고 재반박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증거를
돼야죠. 우리 주장에 대한 증거를. 각 여러 필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면은 이전 등기가 돼 있고, 밖 같은 경우에는 가등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토지 대장. 이게 실제로 예전부터 어떻게 소유권이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농지 매매 증명서. 최근에 원고가 취득하셨어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다음에 차임 지급 거래 내역. 분할 합의에 참여한 증인도 신청을 했습니다. 증인이 한 2분, 3분 정도 출석을 하셨는데 어떤 분은 저쪽의 입장에 서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 땅의 지금 현 명의를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재판에 출석하셔서 저희 원고에게 아주 불리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증인이 한 명일 수도 있고요. 여러 명의 증인이 재판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판부는 한 명의 증인의 증언만을 고려하지 않고요. 여러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사람은 믿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증언을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증언은 믿을만하다 그러면 이분의 증언을 판단의 근거로 쓸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증인들이 믿기 어렵다라고 하면 모두 배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재판부의 재량상이에요. 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이 사건 분할 합의 당시에 일부 토지의 가처분 등기가 맞춰진 사실, 그리고 증인들의 일부 법정 증언, 일부는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도 좀 해줬어요. 물론 불리한 증언도 있었는데 일부 증언을 또 이제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농지 매매 증명서, 그리고 차임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문서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그때 1980년경에 분할 합의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러 증거로 미뤄왔을 때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이 문중소유라는 증거가 없다. 어떤 무슨 종회 뭐 이제 그렇게 돼 있거나 특정인에게 명의 신탁돼 있거나 이런 건 증거가 없다. 그리고 분할 합의 당시에 농지 매매 증명이 없더라도 분할 합의는 유효하고 원고가 뒤늦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았다면 지분 이전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피고 측 차임 상당도 지급했기 때문에 시효 이익을 포기한 거다. 우리 주장을 다 인정을 한 거죠. 다만 거래 내역에 금액만 있어요. 뭐 한 달에 80만 원 이렇게 돈만 받았고 이게 어떤 명목인지는 사실 없어서 저는 사실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재판부에서 이때 돈 줬던 거 80만 원들은 이 땅 지분에 대한 월세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거래를 하실 때는 거래 적요에다가 어떤 성격의 돈인지를 기재를 하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의가 인정되지 않은 일부 토지, 한 필지는 사실 이 소송 전이긴 하지만 1980년 한참 후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가처분이라든지 가등기라든지 그런 거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는 청구가 인정이 안 됐고요. 나머지 토지 한 80%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우리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해주느냐? 등기 절차를 피고는 이행하라. 그러면은 그 판결문을 가지고 바로 등기소에 가시면은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승소한 원고에게 등기를 이전해 줍니다.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토지를 이전받기로 했을 때 계약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은 뭐 여러 번 말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정말 계약서를 잘 쓰시면 소송을 사실 안 해도 됐죠. 사정상 문서화를 못한 경우라도 여러 가지 자료,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증인 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이제 제 계좌가 아닌 남의 계좌도 이제 법원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적극적 증거 신청을 통해서 이전 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당 부분이 인용됐다. 이제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